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동영 모의고사죠. 실제 시험처럼 한번 풀어보는 모의고사입니다. 이 과목 강의 시작해 보겠고요. 풀이를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고사는 정말 시험하고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시간 안배를 해서 문제풀이를 직접 해보시고 꼭 절대 먼저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면서 이 풀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풀이 안 된 거 답 바로 봐버리면 지금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문제를 똑같이 틀리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꼭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고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반복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데 초점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업무반복서에서 지금 이제 기본서죠. 기본 이론서 피해사실 확인 조사 후 실시하는 추가 조사 종류입니다. 각 품목에 맞는 추가 조사를 알맞게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품목에 관해서만 나와서 가로넣기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전체적인 걸 묻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입니다. 먼저 벼는 유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벼는 조사하는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장하는 보험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조사 종류에 벼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은 수학 불능 확인 조사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벼의 추가 조사 종류는 제2항, 2항 지파 불능 조사, 그다음에 재파종 조사, 제2항 재지파 조사, 그다음에 수학량 조사,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경작 불능조사 4가지입니다. 벼는 4가지이고 수학 불능조사는 왜 안 들어가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실제 우리가 수학량 조사를 갔을 때 가서 그때 다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수학 불능 확인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에 추가 조사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보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재파종 조사. 경작불능 조사 하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수학량 조사가 되겠네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실은 뭐 묻는 건가요? 재 들어가는 보험 찾으려고요. 재정식 조사죠. 재정식 조사에 경작불능 조사, 수학량 조사가 되겠네요. 시금치, 노지라는 것은 이거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라는 걸 이제 묻는 거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기 때문에 생산비 손해조사가 들어갈 거고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모두 경작 불능 조사가 들어가죠. 그거 될 거고요. 차는 이제 지금 앞에 모두 경작 불능 조사가 들어갔는데 차는 유일하게 경작 불능 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밭작물입니다.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작 불능 조사가 빠지기 때문에 뭐 조사만? 수학량 조사만 들어간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도 밭작물에서 뭐 옥수수하고 이거 막 가로넣기 나왔었어요. 근데 밭작물은 가로넣기를 내기에 굉장히 좋은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내용들 수학량 조사 적기도 있고 면적 측정 방법도 있고 요거 꼼꼼히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밭작물이라는 거. 자, 마늘 수학량 조사 적기입니다. 마늘에 우리가 대부분 다 이게 밑에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땅 위에서 수확하는 것들은 수확 적기일 때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대가 종료된 시점 마늘 언제인가요? 잎과 줄기가 어떻게 2분의 1, 3분의 2 방변했을 때죠. 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삽식을 한다고 했죠. 며칠? 121일 이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팥, 우리
삽식일로 뭐 며칠 이후 며칠 후 숫자 나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고추 같은 경우는 정식일로부터 151이 될 거고, 자, 감자 여기 지금 뒤에 나오죠.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로 나눠집니다. 봄감자는 파종일로부터 95일, 가을재배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95일인데 제주 지역은 110일 이후가 되겠더라. 고랭지 감자는 그냥 110일 이후죠. 이후. 그 다음에 팥하고 콩하고 분리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팥은 수확 적기가 꼬투리의 70~80%인데 콩은 80~90이죠. 그거 암기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 보겠습니다.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 다른 거는 보면 비대가 종료된 시점 또는 수확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 이걸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대다수의 신초가 뭐 1심 2엽의 형태라고 했고, 신초장, 엽장, 엽포 이걸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고, 숫자를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월 10일만 되면 연구가 2판, 4판, 팔짝 뛰더라 라고 암기팁을 배웠었고요. 신초장 4.8cm, 엽장 2.8, 엽복은 0.9 해서 연구가 나왔잖아요. 해당 시기가 수학년도 며칠?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1일 기준으로 하더라 라는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13번. 자, 13번 문제. 13번 가축을 빼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갖고 13번 문제가 원래는 무슨 문제면 생산비 보장 쪽 원예 쪽 문제, 표고버섯 문제를 냈었다가 표고버섯 그 톱밥 배지 문제를 냈다가 가축 문제가 빠져가지고 그걸 지우고 다시 변경을 했네요. 자, 한번 볼게요. 1과목에서 15점짜리가 출제되어서 이 과목 간단하게 5점, 전체 한 20점 배점으로 이제 비중을 한번 잡아봤고요. 가축, 육성돈, 비육돈, 보험가액을 각각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짜리 뭐 간단하게 출제하기 괜찮을 것 같죠? 먼저 육성돈, 비육돈, 보험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산출해야 되는 것은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이에요.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은 여기 이미 준 거 있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 평균 돈육 대표 가격 탕박한 거, 껍질 벗긴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무게 곱하죠. 110kg 에다가 지육률을 곱하고 됐습니다. 뭐 필요 없는 것도 다 빼고 순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살코기 부분들, 뼈하고 살코기 있는 부분만, 내장하고 이런 거 다 뺐다는 얘기예요. 그 지육률이 몇 프로? 76.8%. 가축에서 기억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가지 있어요? 58%, 75%, 76.8%. 이 76.8%가 대지에 해당되는 지육률이네요. 자, 지육률이 76.8%. 그래서 대표 가격 4,000원 줬기 때문에 4,000원 곱하기 110kg 곱하기 76.8% 0.768 하면 되겠죠. 337,7,920원 하고 나왔네요. 자, 이게 그러면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성돈과 비육돈의 보험가액 산출 공시 자동가격 기준으로 하죠. 30kg은 자동가격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뭐예요? 적용 체중에서 우리 자동가격 몇 킬로짜리 기준인가요? 30kg 기준이기 때문에 내 적용 체중에서 30kg 자동 체중을 뺍니다. 자동거를 이미 더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에서 빼기 자동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전체 몇 프로 요거 이제 무게가 80이기 때문에 나누기 80만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뒷부분 앞부분 빼기 하면 80 나오죠. 그 80이 분모로 온 거예요. 자동 가격은 지금 조건에서 줬습니다. 15만원 조건 15만원. 적용 체중은 키로의 중간대 가격이었죠. 70에서 80 사이라고 하면 75가 되겠고, 그죠? 90에서 100 사이라고 한다면 95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 91에서 100이 되겠네요. 자, 그 사이값 중간값입니다. 자, 77일 따면 75가 되겠고요. 118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 구분 같이 하셔야 되죠. 110kg이 넘어갔다면 무조건 110kg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육성돈 보험가액은 자동가격 30kg, 이거를 30kg이 15만원 줬기 때문에 15만원 더하기 77이기 때문에 적용 체중은 75가 나왔고, 거기에서 뭐 빼기 자동 그 킬로그램 뺍니다. 30 빼고,
자, 우리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 구했죠? 33만 7,920원에 자동 가격 뺍니다. 자동 가격 빼고 키로 몇 킬로? 80 부분 해주면 25만 5,705원이 나오고요. 자, 비육돈 110kg이 넘어가면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뭐하고 같이 나온다고요?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하고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식만 줬고 우리 굳이 계산을 해서 풀이하지 않아도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심이 되면 풀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33만 7,920원 같습니다. 110kg가 넘어가면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하고 같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브로콜리에 관한 겁니다. 브로콜리도 지금 매년 우리가 경과 비율이 바뀌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경과 비율이. 작년에는 오연구시에서 50.9였는데 지금 올해는 49.5%. 기억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작년에도 버섯 문제에 있어서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나 표준 생장 일수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문제 조건에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 볼게요. 자, 공식은 장경피자. 우리가 뭐하고 같나요? 고추와 같죠? 고추에 병충해 없을 때하고 보험금 산식은 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란 뭔가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뺀 게 잔존보험 가입 금액. 그럼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원 되겠네요. 그럼 800만원에서 내가 5% 곱한 게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800만원 곱하기 5% 하면은 자기 부담금은 4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경과 비율 갑니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분의 표준 생장일수죠. 0.49, 49.5%라는 걸 알아면 안 됩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49.5 곱하기 50. 저기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일수가 생장일수죠. 51.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130일이라고 줬네요. 50 나누기 130 했더니 0.68923에서 68.92. 자, 피해율은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입니다. 피손 1미였습니다. 1미였는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작물 피해율이 들어가더라. 나는 송이가 아주 크니까 작물이라 불러다오. 그래서 작물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게 좀 달랐고요. 작물 피해율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50, 80, 100%를 구분하는데 여기는 벌써 지금 70%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고 풀이하시면 되겠고 피해율인 35%가 나왔네요. 미부상 비율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고추는 구하죠. 브로콜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 보험금은 장경피자 해서 구했더니 152만 9,760원이 나왔네요. 이거 답이 서로 틀렸네요. 잠깐만요. 어떤 답이 맞나요? 자, 8000 곱하기 0.6892 곱하기 0.35 마이너스 400 1529 여기 맞네요. 요거 수정해 놓을게요. 자, 요거는 수정. 위에 답이 맞다는 거.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복분자에 관한 가로넣기네요. 여태껏 우리 시험에서도 복분자는 간단하게 문제를 내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가로넣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로넣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복분자 조사 시기, 과실손해조사 복분자 오복 간모의 과실손해조사 시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개월 복수 기억나시나요?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OD 같은 경우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 다음에 보통은 주품종 수확기기죠. 그 감귤 같은 경우는 주품종 수확 시기. 그 다음에 무화 같은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표본 포기수 산정하고 표본 조사할 때, 그 다음에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더라 라고 했는데 표본 포기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포기 수를 산정했으면 표본 포기 선정은 표본 포기 수 산정한 크기에서 어떻게 했나요? 어느 부분? 앞뒤 전후로 해서 2폭 있을 때 해서 5폭이죠. 그래서 표본 구간 선정 가면 표본 포기 전후 몇 개씩 2폭씩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총 몇 폭이?
5포기 해서 조사하더라. 그거를 표본 구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표본 포기수하고 표본 구간수는 같이 갑니다. 자, 표본 포기가 5포기다 하면 표본 구간도 5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조사합니다. 하고 나면 수정분량 또 비율을 조사해야 되죠. 수정분량은 몇 개에서 표본 포기입니다.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몇 송이? 6송이에서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분량, 수정 분량 열매수를 조사한다. 표본 포기 중요합니다. 표본 포기에서 이거는 가로넣기로도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 실무 응용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 몇 포기 표본 포기가 몇 포기예요? 수정 분량 피해율 조사할 때 몇 송이 조사할까요? 이런 거 문제 낼 수 있다는 거. 16번 보겠습니다. 올해 시설 작물에 관한 거네요. 자, 시설 작물에 관한 거. 시설 작물은 구분을 몇 가지로 하나요? 딸기 외 품목 하나, 장미 하나, 그 다음에 무시, 쪽쑥 있고, 그죠? 무시, 쪽쑥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장미하고, 부추가 나눠지고, 4가지로 나눠지죠? 장미 외 품목들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 그 중에 특이한 거 멜국수 그는 1이라고 했고요. 국화하고 제즈라 재배 우리 카이네이션 국화와 제즈라 재배 카이네이션도 국화도 제즈라 재배인 것은 20%. 그다음에 무시 쪽수 파종하는 것들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10% 기억하시면 뭐 별로 푸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추는 뭐 기억해야 되나요? 피해율에다가 곱하기 70% 하면 되죠. 부추 재배 면적에 부추 보장 생산비 피해 면적 전체 500 나누기 1000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손해 정도 비율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몇 프로? 곱하기 70%만 하면 되겠네요. 그 70%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추는. 장미는 생존시와 고사시의 보장 생산비가 다르죠. 생존시는 생존시 보장 생산비 제시한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고사는 고사 보장 생산비를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것만 다르니까 그거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경과 비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장미입니다. 장미 경과 비율 없죠. 경과 비율 없습니다. 부추 있나요? 부추 경과 비율 없어요. 그럼 올해 시설 작물 중에서 경과 비율을 산출하지 않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 한다면 부추도 되겠고요. 장미도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따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미니까 그대로 1000 곱하기 9700. 자, 장미는 어떻게 되나요? 생존시 요거 피해 면적 400 나누기 1000 손해 정도 비율 0.4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가나요? 자, 카네이션이네요. 카네이션 제저라라고 했습니다. 제저라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뭐라고요? 20%라고요. 20%만 기억해 주시면, 자, 이거 경과 비율 먼저 산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0.2 그거 다 나오죠? 볼게요. 경과 비율을 이 카네이션은 그거 알아야 되겠네요. 밑에 줬네요. 이거 빠진 줄 알고 네가 한참 찾았습니다. 생장에서 표준 생산 줬네요. 여기서 한참 조건을 찾느라고. 자, 그럼 경과 비율 먼저 산출해야 됩니다. 0.2 더하기 1 마이너스 0.2 곱하기 60 나누기 150 해서 그럼 경과 비율이 몇 프로? 52% 나왔고요. 자, 그러면 갑니다. 1000 곱하기 23,300원 곱하기 경과 비율 0.52에 역시나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300 나누기 1000 곱하기 0.5 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이 부분을 손해 정도 비율이라 하지 않고 손해 정도라고 하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다르다는 거. 시금치입니다. 생장일수 21, 표준 생장일수 41 좋네요. 그러면 경과 비율은 0.1이니까 10% 더하기 1-10% 되겠네요. 곱하기 20 나누기 40 했더니 경과 비율 55%.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1000 곱하기 1700. 재배면적 곱합니다. 보험금 산정할 때는. 곱하기 경과 비율에 자 피해 비율 800 나누기 1000 곱하기 0.2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수박. 수박은 어때요? 수박은 이거 1이죠. 경과비율 1이라는 것만 집어넣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뭐 유의해야 되냐면 지금은 뭐죠? 우리가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게 없었어요. 다 1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그죠? 10만원 이하인 게 없었는데 만일에 보험금을 산정했는데 10만원 이하다 라고 하면 소손해 면책금 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지죠.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손해 면책금에서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볼게요. 이거는 딱 봐도 감자 문제네요. 그죠? 감자. 전부 표본구가 뭐뭐 수학량들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해서 정수 단위로. 손해 정도 비율 비율 들어간 거는 다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산출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거 우리 수학감소 보장 논작물이나 밭작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산출하는 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산출해야 되죠. 단위 면적당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년이 7,200인데 가입 면적이 4,500이니까 7,200 나누기 4,500 했더니 1.6 나와요. 1.6. 조사 대상 면적은 자, 실제 경작 면적에서 기타미 면적 뺀 거죠. 기타미. 자, 수불도 빼네요.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고기 타미가 되겠네요. 자, 실제 경작 면적 4,500에서 500, 200, 300 다 빼네요. 그럼 얼마나? 3,500 되나요? 3,500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네요. 자, 표본 구한 수확량 구합니다. 수확량 갑니다. 정상 맞나요? 그 다음에 50% 감자 중량이니까 4 곱하기 0.5 되겠네요. 병충해 감자 중량은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정상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표본 구간에 수확량 총 계산했더니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예, 여기는 6kg 나왔네요. 6kg 나왔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려고 하면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면적은 이미 접을었죠. 그렇기 때문에 6 나누기 6 바로 하면 되겠네요. 1밖에 안 나오네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확량 나오겠네요. 1 곱하기 3,500 조사 대상 주수 플러스 우리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했기 때문에 1.6 곱하기 기타 미 면적 기타 미는 없네요. 기타 500이니까 곱하기 500 했더니 4,300 수확량이 나오면 미보상 감수량은 쉽게 나오죠. 자,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했더니 바로 290kg 나왔고 병충해 감수량 구해야 됩니다.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병충해 입은 괴갱을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2kg 어디에서? 표본 구간 면적 6에서 그럼 2 나누기 6 곱하기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인가요? 3,500 3,500 했더니 괴갱 무게가 1,167kg 나왔네요. 그러면 병충해 감수량은 괴경 무게 곱하기 자, 손해 정도 비율 구해야죠. 전체가 2kg 1에서 20이니까 0. 맞나요? 0.2 곱하기 0.5 나요? 0.5 더하기 없어요? 자, 없어요. 61에서 80%는 0.8 곱하기 1.5 되나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나요? 총 몇 킬로? 2kg 나누기 했어요. 했더니 65%가 나왔네요. 65% 나왔던 거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으면 병충해 감수량도 나왔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이거 한 건 65% 나온 거 바로 나왔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 다 나왔어요. 수확량 나왔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시해 준 거 볼게요. 감자 수확기 가격 있고 그죠? 수확기 우리 지금 수익 감소인가요? 수익 감소 보장이다 그죠? 그럼 기준 가격도 있겠네요. 기준 가격 위에 있네요. 자, 그러면 기준 수입 바로 구합니다. 7,200 곱하기 1,750 하면 기준 수입 나오겠네요. 그러면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 관한 거를 가지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얼마였나요? 4,300에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4,300 더하기 290 자, 병충해는 뭐 하나요? 빼줘야 되겠죠. 빼기 병충해 뺍니다.
피해율에 들어갔을 때는 병충해 감수량이 플러스가 되지만 농업수익 감소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피해율에 들어갔을 미보상 감수량은 마이너스가 되지만 수확량에 들어갈 땐 플러스가 된다는 거. 요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실제 수입은 6251200에서 그러면 실제 수입 마이너스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죠. 피해율은. 그렇게 해서는 피해율이 50.39%.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보험금 지급 되겠네요.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자 좀 밭작물이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감자 문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직 우리가 지금 감자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요 근래에는. 자, 그 다음에 18번이네요. 자, 아까 원예 시설 작물 풀어봤고 이제 원예 시설이죠. 시설에 있어서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 자기 부담금 안분해서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아서 한 번 나올 거는 같아요. 자기 부담금 안분해서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아직 내한 적 없죠. 맞아.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요.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을 산출해라. 부대시설 보험금을 산출하라. 그럼 결국은 자기 부담금 전체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산정해서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 안분해서 보험금 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손해액을 바로 줬기 때문에 2천만원, 600만원, 제조달가액, 특별약가, 미가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시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률 적용합니다. 그럼 2천만원에 감가 적용합니다. 1-0.4 600만원에 1-0.3 해서 감가 적용해가지고 자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손해액을 산출하고요. 다음 손해액이 뭐예요? 1200이니까 1620만원인가요? 1620만원에 대해서 10% 162만원 되겠네요. 자 100만원 넘어갈 수 없죠. 최대값이 100만원.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100만원 갖고 자기 부담금 안분합니다. 100만원 곱하기 자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 1200 나누기 1200 더하기 420.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똑같이 100만원에 420 나누기 농업용 시설물 더하기 부대시설 해서 자기 부담금 안분합니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결국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100만원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금정도 하셔야 해요. 그럼 농업용 시설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1200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부대시설 역시도 420에서 자기 부담금 안분한 거 빼고 해서 계산하시면 요게 되었고 금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금정은 1620만원에 10% 하더라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1620만원에 100만원 빼면 1520만원 되겠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1520만원이 나와야 금정에 확실히 넘어가겠네요. 수수료는 꼭 금정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까지 금정은 하실 필요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점검할 때는 꼭 검증하십시오.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배원 문제네요. 저번에 배 계산 문제를 안 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매배입니다. 보험가액 금액 700만원. 지금 조사는 어떤 조사? 표본 구간 했다는 건가? 표본 조사를 했네요. 자, 표본 구간이 5개라고 합니다. 표본 구간 5개, 내폭이 길이 줄간격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요 조건 줘야만 풀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 4천에서 기타미, 고기타미 뺍니다. 200, 100, 200. 결국 얼마가 500을 뺐나요? 3,500인가요? 이거 답지는 더 뒤로 넘어가네요. 자, 3,500인가요?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은 3,500. 함수율도 21%라고 나왔네요. 매배의 기준 함수율이 얼마인가요? 15%죠. 그 다음에 함수율 곱할 때 어떻게 하나요? 1-0.21 나누기 1-0.2로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거 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본구간 유효 중량 가볼게요. 자, 표본구간 유효 중량. 표본구간의 중량 합계가 얼마? 1000g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000g 곱하기 0.93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7%만큼 로스율 적용해주니까 1-0.07 한개 0.93이죠. 기준 함수율 조사 함수율 나누기 기준 함수율 해주고요. 했더니 864g 그램 단위로 첫째 자리 했기 때문에 864가 나왔고 자 킬로그램으로 0.864가 되겠네요. 자
자, 표본 구간 면적 1 곱하기 0.3 곱하기 5구간이니까 곱하기 5 했네요. 1.5. 그러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나오겠네요. 표본 구간 유효 중량 나누기 면적 했더니 0.576. 그럼 수확량은 0.576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나왔고, 그다음에 기타미 면적이 얼마예요? 기타 300이네요. 300에 뭘 곱하나요? 4000 나누기 4000 하면 1이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대로 수확량은 2316kg 나왔고요. 수확량 나오면 미부상 감수량 바로 나오고, 피해율, 평수, 미평, 봉금, 가피자 해서 바로 산출할 수 있고, 자, 표본 구간 이제 표본 조사 문제 나오면 그냥 식은 중국기로 문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비어있어 중요한 거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한다는 거. 자, 밭작물에서는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이라 말을 쓰지 않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유효 중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논작물의 벼입니다. 벼. 논작물들이 유효 중량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적과점 문제네요. 20번. 자, 종합가수 문제는 다음 우리 마지막 우리 모의고사 5회 때 제가 이제 1, 3호 지금 하고 있어서 그죠? 5회 때 한번 우리 종합가수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뭐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복숭아 문제 한번 넣어서 풀어볼게요. 다음에는 자, 20번 착가감소보험금, 가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산정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먼저 뭐 들은지부터 체크합니다. 종합입니다. 특징 7종입니다. 부부장 없네요. 보장 수준 100%, 70%입니다. 나무손해보장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갑니다. 단감입니다. 단감이기 때문에 땡치리를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이거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화재 일부나무네요. 일부나무 소실입니다. 화재 일부나무 소실이면 뭐 구해야 된다는 거 나오겠어요? 일부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무 피해율 산정해 줘야 되는구나. 체크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착가감소 본 거 나무 피해율부터 볼게요. 수불 20주. 나무는 없네요. 그럼 20 나누기 나무가 총 몇 주? 400주입니다. 20 나누기 400 했더니 0.055%. 자, 5%가 나왔다는 것은 착가 감소 가실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가 8만 개, 평년 착가수 8만 개 곱하기 0.05 하면 그죠?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가 나왔습니다. 4,000개. 다음 적착은 몇 개요? 75,000개. 그럼 평착에서 적착 뺀 거 얼마예요? 5,000개. 5,000개하고 4,000개 비교해서 누가 더 작나요? 4,000개가 적기 때문에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가 바로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는 거고, 착가 감소 가실수에다 곱하기 0.4 과중을 곱하면 착가 감소량이 바로 나왔네요. 1,600. 미부상 주수가 없대요. 미부상 비율도 없대요가 미부상 감소량 있다 없다? 없다. 0이 되겠네요. 자기부담 감소량 되겠습니다. 자, 저가 착가수에 착가 감소 가실수 몇 개? 4,000개. 그러면 75,000개 더하기 4,000개. 자, 감수량이기 때문에 과중 곱합니다. 0.4 곱하기 0.2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기준 수확량이고,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죠. 그러면 창리, 자가, 보, 착가 감소량, 미부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에다가 가입 가격 2,000원. 우리 보장 수준 70%였습니다. 70% 0.7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내 부담, 자기부담 감소량을 다 떨지 못했다는 거죠. 채우지 못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 있다 없다? 없다. 0원 되겠네요. 그러면 후에 가실손해보험금 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착가 감소 가실수를 따로 구하나요? 안 구해요? 착가 손해로 인한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 구하나요? 안 구하죠. 왜요?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일 때만 착가 손해로 인한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를 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종합이지만 일부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조수혜네요. 조수혜는 우리가 저가 후에 보장하는 재해가 맞나요? 보장하는 재해 아니죠. 그래서 조수혜는 감소 가실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면책. 자, 일소 갑니다. 일소는 우리가 낙가 피해도 있고 착가 피해도 있는 품목입니다. 일소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거 낙가 감소 가실수, 착가 감소 가실수의 합이
저가 착가수의 6%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책이라고 했죠. 그것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일소 먼저 풀 건데요. 일소는 낙가는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낙가는 2만 개 곱하기 낙가 피해 구속률이 80%이기 때문에 0.8 앞에 전조사 착가 착피가 없다 그죠? 그래서 0.8 마이너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000개 곱하기 0.8 하면 낙가 감소 가실수는 나올 거고요. 자, 착가 감소 가실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 알아내야 되죠. 75,000개 적착에서 출발합니다. 조수의 부분이 감소 가실수로는 면책이라서 0이지만 실제로 나무에서 떨어진 거 맞아요.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를 산정할 때는 나무 피해 여기 나무 피해 가실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15 더하기 15 곱하기 126에서 사고 당시 착가수에서는 빼줘야 됩니다. 75,000개에서 15 더하기 15 30 곱하기 126 했죠. 그럼 낙가할 때 이미 2,000개 떨어져서요. 2,000개 뺐어요. 또 69,220개 나왔습니다. 다음 8월 20일 이제 일소 착가 감소 가실수, 낙가 감소 가실수의 합. 착가 감소 가실수, 사고당 착가수 구했으니까 착비 구성률 몇 프로? 20%네요. 20 바로 곱해줬더니 13,844개 나왔네요. 두 개 더한 게 우리 적착의 6%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적착의 6%는 4,500개인데 벌써 13,000개 나와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대로 감소 가실수 인정. 누적 감소 가실수 산정합니다. 15,444개 곱하기 감수량이기 때문에 0.3 과중 곱해주겠네요. 0.4 과중 곱해주고 했더니 6,178. 미보상 감수량은 없습니다. 저가 종료 후에도. 자기부담 감수량. 원래 내 자기부담 감수량이 얼마였나요?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이 6,320인데 내가 착가 감소량이 있었어요. 착가 감소량이 얼마? 1,600. 미보상은 없기 때문에 0 그대로. 그래서 6,320에서 1,600 뺐더니 4,720 자기부담 감수량 나왔고요. 과실손해보험금 누미자가죠. 그래서 누적 감수량, 미부상 감수량 없고 자기부담 감수량 하고 가입가격 했더니 291만 6천원. 나무손해보험금 봅니다. 수불은 해당되나요? 안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무손해는 고사 한금만 올려줍니다. 자, 조수회가 과실손해할 때는 이게 면책이지만 나무일 때는, 나무는 손해 어떤 거나요?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나무 손해 보장을 할 때는 이 조수회로 인한 고사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15주 플러스 15주 30주인가요? 그러면 피해율은 30주 나누기 전체 몇 주? 400주 해서 나무 손해는 피해율이 보겠습니다. 30 나누기 400 했더니 0.075에서 7.5%네요. 자, 나무 손해 자기부담 비율 5%죠. 7.5% 나누기 0.5% 해가지고 전체 우리 과실 가격이 있고 나무 가입 가격이 있죠. 나무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곱해줬더니 100만원 해서 가입 금액 나왔네요.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문제를 역시 그대로 냈습니다. 왜냐면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아서 완전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기본에 충실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냈고 꼬아서 내는 문제는 전혀 내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실제 시험을 치러 가기 전까지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시고 모의고사 하시면서 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구나. 나는 지금 얼마만큼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얼마만큼의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를 스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사회 모의고사는 우리 이서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고 이제 문제 출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5회 제가 하고 마지막 또 이서영 선생님 6회 하면서 모의고사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8월 첫째 주까지 모의고사 진행되겠네요. 자, 모의고사 좀 충실해 주시고 모의고사는 한 번 풀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한 3번, 4번, 5번까지 풀면 많이 풀면 풀수록 나의 것이 된다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시간 내서 충분하게 풀어보시고 안에 있는 문제들 꼭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